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현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위가 많이 꺾였죠? 많이 꺾였어요. 이젠 따뜻하다 좀 그렇고. 오늘 입춘인가요? 입춘? 네, 오늘 절기상으로 입춘인데. 이게 놀랍게도 맞아떨어지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까요? 아니, 그래도 봄은 온 것 같지만 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예. 그런데 지금 빨리 봄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도. 네. 예. 그게 이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지난주 아산 복귀항 시장이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이 콕 집어서 이분하고 멋진 경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지막 그랬어요. 멘트를 하고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주인공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오늘 그분을 어렵사리. 오늘 퇴사하자마자 저희가 인터셉트 했다는 거. 자, 공주의 남자를 넘어서 충남의 남자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궁금한 내용들 하나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전 대변인이 됐습니다. 전 대변인. 그렇습니다. 네. 전자하고 붙으니까 좀 익숙하잖아요. 전 의원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으면 익숙한데요. 사실은 굉장히 그 청와대 많은 직책 중에서도 경무 중에 경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대변인을 그만두니까 통상은 시원섭섭하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방점이 찍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그 나간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더 하셔야지 뭐 이렇게 혹시 안 했습니까? 나가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제가 그 사직 의사를 밝힌 게 12월 달입니다. 네. 12월 달인데 그때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아니 뭐 도지사 나가실 분이긴 한데 그것도 1월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이제 바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대변인 제가 올림픽까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로서는 정치 일정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새 대변인에게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인수인계 기간을 좀 두기 위해서 오늘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서 신임 대변인과 지난 약 며칠간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했습니다. 예.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까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퇴직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2월 5일 날 충남 도청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공식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뭐 예비 선언해도 되겠다. 아니 뭐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뭐 말 안 해도 뭐 다 알고 있는데 충남 도지사에 내가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사실 도지사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이나 운명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제가 그런 말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아까도 어디서 제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이 행정보다는 뭐 제가 그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만 노력하면 국회의원 활동,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입법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보건복지 전문 국회의원의 꿈을 살려서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이번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운명 같은 어떤 기회가 그렇게 여러 사람과의 교감 끝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기왕 나선 길이니 좀 세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려면 네. 돼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오늘 마지막으로 대통령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섭섭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홍상희 기자님 질문에 걸맞는 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셨을 확률이 더 많겠죠. 네. 예, 주로 미소와 마음, 네. 뭐 표정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네. 또 저하고도 경쟁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또 충남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유독 대변인을 했던 저에게만 뭐 특별한 말씀을 지금 질문에 대한 답 뭐 이런 것으로 적당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일은 스타일상? 없습니다. 이게 나오실 때 조국 민정수석한테 금일봉 받으셨다는데 오르셨다면서 그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아니, 근데 너무 적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그것 좀 안 물으시면 안 됩니까? 네,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계속 물으시니까 네,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름 양복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네. 그 여름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우리 대변인실에 제 동료 직원들이 김영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십시일반으로 저에게 코트를 한 벌을 이렇게 사 주셨는데 감동적이네. 그거를 그 청와대 라이브 페이스북 방송에 나가서 제가 연말에 그 장애인 단체로부터 이 사랑의 열매, 그 수제 열매를 좀 선전을 해달라는 것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끝에 그걸 하다가 마침 저도 십시일반으로 얻어입은 코트가 생겨 그걸 얘기를 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가 혹시 저게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이틀 동안 제가 국민권익위에 질문도 받고 이러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대변인실로 전화가 걸려와서 네. 조국입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 멋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청와대 직원 중에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덜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뭐가 걸렸나? 옛날 우병우 같으면 뭐 잡아 넣을. 아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으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올라갔더니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자리에 앉아서 수석님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뭐 잘못된 줄 알고요. 예. 떨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수첩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시면서 수첩을 열어 보이시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금일봉이 들어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박수현 대변인의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차원 상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 수석이시고 저는 비서관급이니까요. 예, 상관이 아래 직원에게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제발 좀 양복을 사입을 하고 주셨는데 아직 양복을 못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마지막. 근데 그걸 주시는데 갑자기 저도 눈물 막 경무에 시달렸던 그런 생활들 이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으니까 조국 수석도 제 손을 붙잡아 같이 울었다는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경무에 시달렸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도 방송 오기 전에 이가 좀 치아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제가 그 전에 우리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청와대만 가면 임플란트 해야 됩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 비서실장 민정수석 하시면서 이가 10개인가 네, 빠졌다고 그 임플란트를 대통령 되시고 나서 임플란트를 또 하셨어요. 네. 두 개. 그래 됐는데 이는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대변인은 글씨를 계속 수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쓰다 보면 처음에 며칠을 썼더니 손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손에 물집이요? 예, 그런데 아프니까 꾀가 나가지고 안 쓰고 있더라고 제가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안 쓰면 이 중요한 대통령의 말과 그다음에 이 회의가 그냥 기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역사를 그냥 패싱하는 건데 그래도 아파도 이제 막 계속 썼지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물집이 아니라 이제 손가락 뼈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퇴임하기 한 일주일 전쯤인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뼈가 아플 정도로 긴장을 하고 빨리 써야 되니까 힘이 많은 곳에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이를 앙 다물고 그걸 쓴 줄은 몰랐어요. 이가 아픈 걸 느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전체 아래 위가 지금 너무 좀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필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를 앙 다물고 힘을 들여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메모한 수첩 분량이 상당하겠네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23권인데요. 이 수첩이 글씨를 크게 쓰면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많은 글씨를 빨리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뭐 한 칸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막 두 줄씩 막 쓰는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썼는데 그 크기로 23권의 수첩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거의 안정범 수첩하고 비슷한. 그렇습니까? 이 사람아 여기서 아니 뭐 그저 쿵쿵쿵.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여기서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중에 책으로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죠. 박수현의 수첩 이래서. 예, 그런데 이건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활용 가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수첩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록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또 제가 혹시 책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23권의 수첩을 쫙 찍었습니까? 펴놓고 표지만 이렇게 찍어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아마 제가 사진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나라 기록원? 갈아서 없앴습니다. 없앴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종호석은 안 없애가지고 그 난리가 났죠. 그게 참 큰 역할을 했어요. 큰 역할을 했죠. 예. 그거 없었으면 뭐 어떻게 사초처럼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계속 이제 대선 때도 그랬었고, 청와대 가서도 이제 대통령의 입 노릇을 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하는 것은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오버했다. 이런 비판도 하나 있어요. 단적인 예로 문 대통령이 제천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 박 대변인님께서 개인 SNS죠? 그렇습니다. 개인 네. SNS에서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다. 이렇게 슬퍼하신다. 했다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있었죠. 약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좀 비판했어요. 표현이 왜냐면 같아서 이게 개인 SNS라고 해도 네. 대중들은 당연히 청와대 SNS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또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대변인의 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계정이라 하더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의 말은 개인 페이스북에 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변인의 말은 정식 브리핑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제 브리핑문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하고 있는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책임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져 있는 곳이 무려 2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 대체로 보면 한 군데만 정해서 그냥 대체로 조문을 하고 그렇게 아마 대통령 일정이 짜질 텐데 그날 3시간 가까이 되는 동안 그 모든 빈소를 대통령이 전부 100% 다 방문하고 다 들려서 절을 하고 분향하고 헌화하고 유가족 위로하고 하는 것을 20군데를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가 할 말은 분명히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20군데가 넘는 곳을 조문하는 대통령의 그 마음, 실제로 있는 그대로였고요. 그것을 공식 브리핑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공식 브리핑에서 하지 못한 대통령의 진심을 그렇게 개인 SNS에 올려서라도 좀 보충하고 싶었던 그런 오버한 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브리핑 혹은 언론 보도만 봐더라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버를 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비판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조여져오는 수사에 그렇죠? 관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거론했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죠. 하루 지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 논평이 나오자마자는 맨 처음에는 청와대에선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당일은 그랬습니다. 당일은 그죠? 예, 예. 근데 다음 날 전 제기를 의심했어요.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표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없죠. 분노라는 단어를 분노라는 썼죠. 단어를. 예, 그 다음날 그 회의를 이제 아침에 회의를 통상 하지 않습니까? 티타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모든 참모회의 결과들을 모아서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소통수석, 그리고 대변인,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대통령을 첫 대면해서 하는 이제 티타임 회의가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기에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사회 저명 인사 이런 사람들이 말이 너무 거칠다. 예.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국민 통합보다는 사회 갈등으로 흐르고 이런 측면을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 꼭 그렇게 분노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유감이나 뭐 통상 이런 용어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반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써야 되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야.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분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대통령이 보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가 너무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들인 그 부분에도 물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습니다만 대변인에게 강조하신 그날 그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것이 사회 갈등,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더 심각해져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네, 앞서 대변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좋아하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구혜영 경향신문 기자랑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점이 박 대변인은 8개월 동안 내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아파하는 기사만 브리핑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한 뭐 캐비닛 문건 발견부터 뭐 핵실험 도발까지 어떤 브리핑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실 때? 그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을 가서 첫 대면을 해서 아까 말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첫 단계가 대변인의 언론 요약 보고입니다. 그걸 언론 모니터링 보고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애초에 제가 대변인이 될 때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청와대를 칭찬하는 기사 이런 기사는 대통령께 아침에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청와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 그런 사설 그런 중심으로 제가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너무 쉽지 않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나오자마자 그런 비판적인 어떤 기조만 자꾸 대통령 보고를 받으시면 하루의 국정 기조를 그렇게 잡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건데요.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8개월 동안 대통령님께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걱정이 됩니다. 매일 제가 이런 종류의 보고만 드리면 대통령께서도 기분이 나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 국정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사도 많이 있으니 관저에서 또 꼼꼼히 보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나쁜 소리를 들으시더라도 관저에서 직접 읽으실 때 읽으셨던 좋은 보고 좋은 기사 이런 것도 좀 균형 있게 생각하시고 또 해외 언론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어떤 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언론 보고도 좀 균형 있게 보셔야 좀 제가 더 편하게 이 비판 기사를 모아서 아주 마음껏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웃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보고를 8개월 동안 제가 2번 직접 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바른 말보다는 좀 안 바른 말을 하는 게 뭐랄까 제일 쉬운 게 옆에서 상처라는 게 제일 쉬운 그렇죠. 거예요. 권력자에게. 근데 이렇게 쉽지가 않죠. 비판적인 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다는 예.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 들고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뭐 전직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대변인으로 가셨는데 네. 대변인 하면서 인지도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 올랐죠, 인지도. 더 올랐을걸요? 아유, 그렇습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인지도 모자라는 2%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럼 박수현 대변인의 프로필 소개해 주세요. 네, 박수현. 1964년 충남 공주 출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이 서양사학과를 들어갔는데 중퇴를 합니다. 하고 방통대에서 행정학사,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이제 졸업을 하고요. 19대 충남 공주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그 당시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이었죠. 네. 그럼 어떻게 반문 반항. 죄송합니다.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요 걔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만 줄곧 대변인 이분 역할을 했고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대변인. 야, 대변인, 큰 대변인만 4-5번.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아주 뭐 복지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요. 기자들이 선정하는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2회 수상하고 이런 상이 있어요? 백봉 신사상까지 수상을 한 박수현 전 대변인입니다. 백봉 신사상은 뭡니까? 유명한 상이죠, 이거. 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 상을 받고 싶어 하죠. 네. 예, 대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
뭐 이런 분들이 받으신 받는? 상입니다. 예. 제가 그거를 무려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에 있다가 경선이 끝나고 문 대통령이 경선에 승리했고 그리고 문 대통령 캠프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조금 세게 붙었기 때문에 뭐 소통, 화합 이런 차원에서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뭐 너무나 잘한 선택이다. 뭐 다들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청와대로 또 박수현이 간다 했을 때 이거는 갸우뚱한 사람이 좀 있었어요. 본인은 어땠어요? 저도 갸우뚱했습니다. 놀랬습니까? 속으로는 올 게 왔구나. 올 게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걸 가지고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 탕평 인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안희정의 길과 문재인의 길이 결코 다른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끝나면 아름답게 하나로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정당 정치 역사상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승복한 전례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한 승복을 안희정 지사가 그 당시 그걸 깨끗하게 했고 저희는 완벽한 화학적 결합이 되었고요. 경선 과정에서부터 저희는 그런 다짐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선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들이 광화문 광장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대에 올라간 안희정 지사가 볼에 뽀뽀를 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외신 일면 톱을 장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아름다운 승복의 역사, 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안희정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9대 국회의원 시절 아주 유명했습니다. 공주에서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여의도로 출퇴근했는데 이 8개월 동안 간사 생활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최초 언론 보도가 많이 됐어요. 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 숙소를 챙겼다고 종편하고 언론에 엄청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숙소 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챙긴 것도 많죠. 아니 그런데 그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그게 작년 제가 한 3일간 그걸 했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정말 가난과 연결된 그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겠군요. 그 제가 작년 5월 16일 날 대변인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5월 15일 날 그 전날 밤 11시 한 반쯤에 임종석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뭐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바로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근데 대통령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올라갔더니 첫 말씀이 그러셨습니다. 뭐 같이 19대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저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박수현 대변인님 공주에서 출퇴근하는 그 성실함을 내가 못하게 해서 뺏어서 미안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근데 출퇴근을 못하면 집을 구해야 될 텐데 집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동석해 있던 직원들에게 혹시 청와대 안에 무슨 관사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소위 대경 빌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 경호원 숙소 뭐 이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담에 거의 붙어 있어서요. 출근하기 빠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그동안에 대통령의 배려로 그렇게 잘 좋은 숙소에서 있었는데 오래된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리비 잘 내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글로 갔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집이 서울일걸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선두로 해서 그 뒤에 서울의 숙소를 구해야 되는 지방 출신 직원들이 거의 다 그 숙소에 입주를 해가지고 아주 직원 복지가 굉장히 향상된 그런 케이스인데 아마 이거는 대통령의 책에도 나옵니다.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하라고 이제 불러 올리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쯤 되면 뭐 안에 무슨 아파트 관사가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없으니까 집을 구하는데 부산 집을 팔아서 서울에 비슷한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개인적 경험에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거나 취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숙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격의 차이 때문에도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자신의 경험을 저에게도 자세하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 그 낮에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청와대를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의 삶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네.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 그래서 숙소라고 하는 거는 잠깐 가서 그냥 옷 갈아입고 오는 뭐 이런 정도이지. 예, 그래서 어쨌든 집에 있는 기간에도 우리 뭐 홍상희 기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님들이 뭐 하루 20시간 전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재택근무를 또 하는 거니까. 전화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숙소라고 하는 것이 뭐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대변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에게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대기실 같은 예, 거네요. 뭐 그런 예. 느낌이죠. 네. 예.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박수현 욕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다 칭찬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좋은 말 하는데 욕해서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예. 박근혜 정권 때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이 엄청 욕했었거든요. 칭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 예. 이렇게 기자들을 하고 사이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이요? 네. 대변인상? 예, 그게 기자들이 뽑는 상이거든요. 그때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가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걸 퇴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네. 왜 놀랐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냐. 깨알 브리핑이라고. 네. 근데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하시기를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 회의의 분위기까지 대변인이 브리핑에 녹아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관례적인 브리핑을 많이 들었던 청와대 기자들, 특히 청와대의 언어가 굉장히 딱딱하고 네, 그렇죠. 다듬어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야지 이거를. 예, 그런데 아마 그런 자세를 태도를 일관되게 제가 유지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설사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기자님들과 대변인 사이에 예, 그런 작은 신뢰가 쌓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청와대 출입하는 제가 권민석 YTN 네.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평가가 어떤지 이제는 말할 수 있지 네. 않느냐. 단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단점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한다. 모든 질문에 답하면 안 되는 그래서 겁니다. 행정관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다 답을 하시느라고. 이쯤에서 끊고 이제 질문 받지 그만해야 말아야 되는데. 되는데. 그리고 혹시 이진 기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뭐라고 별명 지어서 부르는지 모르시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션. 그 무슨 왜 말씀이죠? 박션이요? 션과 정혜영 있잖아요. 예. 그 션이 늘 웃는 얼굴이랍니다. 그늘 웃는 션. 얼굴이라고? 예. 저에게 그런 별명이? 그래서 별명이 박션이고요. 또 다른 별명 뭐냐고 물어보니까 젠틀맨, 대답 자판기. 뭐 좋은 말만 잘 아니, 듣네. 너무 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시연을 제가 친한데 시연하고 닮진 않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는 가장 겸손하고 소통 잘하는 정치인이다. 아유, 저 야, 방송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 저 시사 안드로메다답지 않은 방송을 오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후임의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연 언론인 출신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대변하는 게 맞는 일이냐. 근데 예, 그런 지금껏 비판이 기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앵커 하시던 분이 다음날 대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경욱 맞잖아. 아니, 뭐. 한 명밖에 없는데 뭘. 그래서 논란이 좀 컸는데 네. 박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이 대변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에 몸을 담고 있다 바로 어떤 그 권력을 대변하는 대변인을 옮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확하게 언론사를 사직을 하고 그렇죠. 예, 기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뭐 옮기는 것이 아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애초에 김의겸 대변인이 첫 대변인으로 거론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제가 선택이 된 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사를 사직하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놀다 좀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아마 김의겸 대변인에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인 출신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론적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언론사를 떠나서 일정 기간 유지는 했다라고 하는 것 점을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선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 작가는 그러세요.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그렇죠. 경쟁 후보들보다. 월등합니다, 지금은. 월등. 네. 월등하다 해야죠. 그래서 지난해 말 연초에 있었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박수현 대변인 압도적이었어요. 하마평으로 이때 오르내릴 때. 근데 일주일 전에 쿠키뉴스 조원 CNI가 공동 여론조사한 거 있습니다. 충남도지사 적합도. 자, 읽으세요.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담당 PD가 머리를 싸매는데 다 읽으면 되잖아요. 박수현 대변인이 14.3%, 양승조 의원이 13.6%, 복귀왕 시장이 11.4%, 홍문표 의원이 10.4, 이인재 9.3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데 이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특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조사는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충남고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유선 RDD 및 무선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이루어졌습니다. 800명을 추출했고요. 신뢰 수준 95%, 최대 허용시 플러스 마이너스 3.5%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자, 끝났고요. 예.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따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네. 직함이나 이런 걸 전혀 넣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름만 돌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만족하는 게 사선 국회의원이신 양승조 의원님. 네, 중진이죠. 예. 이름만 넣는데도 제가 양승조 의원님을 1% 가까이 어쨌든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명히 보시면요. 제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쭉 거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반을 잠식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나 분석하셨군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저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좀 앞서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불러주신 여론조사가 현재 저희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서 제가 좀 점프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고 그렇습니다. 복귀왕 시장은 재선 시장이고 우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 싸움에서 뒤질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해볼까요? 네. 통상 이러더라고요. 인지도가 낮으면 또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낮으면 뭐라고 하냐면 조직이 강하다. 조직이 강한데 왜 낮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조직이 약할 거라는 등식은 어디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도가 낮으면 조직이 강할 것이라는 항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 이렇게 지금까지는 제가 거기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일 텐데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조직력도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지지도가 높은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한테 주어진 과제는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높아진 인지도를 어떻게 안정적인 지지도로 연착륙시킬 것이냐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그것은 저와의 싸움이지 다른 후보들과 경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좀 야당보다는 여당 안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3파전 같아요. 지금 일단 양승조 의원 또 복귀왕 아산시장 박수현만의 어떤 청와대고 대변인 빼고 말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주 큰 강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전략이라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약점입니다. 아, 무난하다 뭐 이런 부분. 그런 정도죠. 그리고 제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설계하면서 또 도지사가 되었을 때는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도정에 참여를 해서 도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강점 많네요. 네, 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면서 8개월 넘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국정 또 새로운 국정 지표를 가지고 새롭게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정 지표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굉장한 쪽집게 과외를 받고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러면 이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과 우리 지방 정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적합한 후보 요건 중에 하나라고 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강점이 많네요. 그런데 저는 약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겸손함이 제 강점입니다. 친구 안희정에게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로 두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지사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120일 전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되니까 그건 서로 성립이 안 되는 상충되는 이야기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예.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당대표에 뭐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도 있고 설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또 친구 안희정에게 그것은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께서 워낙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소통 창구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 총재를 무슨 오래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대선도 막 재수 삼수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당신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배지를 붙이고 그리고 나가서 또 당대표에 도전하고 이러면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었던 안희정의 모습과는 좀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래서 안희정이 했던 말은 뭐냐면 배지 달고 당대표 하려고 하지 말고 배낭 메고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배낭 메고 전국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이제는 도지사 8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력을 쏟아내고 소진했겠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야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바로 그러한 원칙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런 스탠스를 밟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반대로 지금 충남도지사 출마한다고 하시는 박 전 대변인께는 안 지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저희 출마에 대해서요? 네. 예. 여기서 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충청 대망론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다 명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대변인 했죠. 그러니까 박수현 명대변인 출신의 충청 대망론 플러스 하면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대권 욕심 없나요? 제가요? 예.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의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그런 질문은 저를 아주 진짜 정말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에게 가장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 되어야지. 저에게 정치인의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뭡니까? 착한 정치인이었다는 마지막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꿈입니다. 자, 시사 안드로메다. 저희도 지금 라디오로 박 대변인처럼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8개월 정도 했는데 94.5MHz.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당분간은 방송이 좀 중단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헤어질 때 또 다시 만날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말 알차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것 같은데 박수현 대변인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당분간 방송을 자꾸 중단할 테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오늘 방송은 박 대변인이 아침 이슬,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선곡해 주셨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을 마실 텐데 팟캐스트 버전이 한 10분간 더 진행되니까 아쉬운 분은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오셔서 10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박수현 대변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